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 함수의 도함수와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 함수 R은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3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함수가 있을 때, 그 벡터 함수 R에 대해서 R의 도함수라는 걸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벡터 함수 R이 주어져 있을 때 이 R의 도함수를 R 프라임 이렇게 쓸 거고요. 정식 기호로는 R 프라임 T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똑같은 얘기로 DT분의 D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DT분의 DR 또는 R 프라임 T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벡터 함수 R의 도함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도함수 R'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r 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네, 이 극한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우선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 극한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 벡터 함수 R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R을 R에서 R3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하면, RT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지요. 자, 그런데 그 벡터를 X성분, Y성분, Z성분, 이렇게 성분 함수를 가지고 RT라는 벡터 함수를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T가 FT, GT, HT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 정의했듯이 R'T 이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그런데 rt를 ft, gt, ht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 분자에 rt 플러스 h는 여기 t 대신에 t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rt 플러스 h라는 이 벡터는 f t 플러스 h, g t 플러스 h, h t 플러스 h 이것을 좌표로 갖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rt를 뺀 거니까 ft, gt, ht 이 벡터를 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벡터의 뺄셈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죠? 같은 성분끼리 뺄셈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분자가 되는 이 벡터는 이 두 벡터의 뺄셈을 계산해서 이런 좌표로 표현되겠죠?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gt 플러스 h 마이너스 gt, ht 플러스 h 마이너스 ht. 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h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벡터의 스칼라 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분에 이 똑같은 스칼라를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에 똑같이 h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 벡터는 첫 번째 성분이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가 되고 두 번째 성분은 h분의 gt 플러스 h 마이너스 gt가 되죠. 세 번째 성분은 h분의 ht 플러스 h 마이너스 ht 이런 성분을 갖는 벡터가 되죠. 자, 그럼 이 벡터에 대해서 h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앞에서 극한 계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극한은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성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성분은 이 첫 번째 이 성분의 극한이 이 극한의 첫 번째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두 번째 성분도 네,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t 플러스 h 마이너스 gt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성분도 이 극한을 취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t 플러스 h 마이너스 ht 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ft, gt, ht 이 rt의 성분 함수는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r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예, 1변수 실가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알죠? 근데 여기 이 각각의 성분들을 보세요. 첫 번째 성분은 ft의 도함수네요. f't. 두 번째 성분은 이 극한은 gt의 도함수네요. g't. 세 번째 성분이 되는 이 극한은 ht의 도함수네요. h't. 네, 그래서 r't는 결국 rt에 이 성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각각의 성분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그걸 성분으로 갖는 벡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성분 함수를 그냥 그대로 성분별로 미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R't는 F't, G't, H't.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용어를 조금 공부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벡터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rt라는 벡터 함수가 ft, gt, ht 이렇게 성분 함수로 표현된 벡터 함수일 때 r't 금방 계산한 거 성분별로 미분하기로 했죠. f't, g't, h't 예, 이 r't를 rt라는 이 벡터 함수의 속도 벡터라고 불러요. 속도 벡터. 자, 그리고 그렇다면 1계도 함수 계산한 것이 있으니까 2계도 함수를 계산하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걸 r 더블 프라임 t라고 쓸 거고요. r 더블 프라임 t는 성분별로 두 번씩 미분하면 됩니다. 2계도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f의 더블 프라임 t, g의 더블 프라임 t, h의 더블 프라임 t. 예, 이것을 rt의 가속도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속도 벡터, 즉 r't, r't도 벡터니까 r't의 크기를 계산해 볼 수 있죠. r't의 크기를 rt의 속력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용어를 기억해 주세요.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그리고 속력. 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벡터 함수 rt의 도함수 r't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봤어요? 네, 이 r't가 벡터인데 어떤 벡터일까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벡터 함수 r이 주어졌을 때 이 rt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r't 이렇게 쓸 거고요. r't 또는 dt분의 dr 이렇게도 쓸 거고요. 금방 정의한 것처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네, 이런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이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자에 보면 rt 플러스 h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rt가 있습니다.
그런데 뺄셈을 RT 플러스 H에서 RT를 빼는 걸로 뺄셈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벡터가 뭐냐라고 물으면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예,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종점, 네, 이것이 RT 플러스 H가 되는 그런 벡터고 시점, 이것이 RT가 되는 그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T 플러스 H에서 RT를 빼주면 RT를 시점으로 갖고 RT 플러스 H를 종점으로 갖는 그런 벡터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공간곡선을 그려볼까요? 공간곡선 RT가 이렇게 있고, 예, 이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공간곡선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럴 때 그 방향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갈 거니까 H라는 스칼라는 0으로 가는 방법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든 결과를 계산하면 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것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도 결과는 같아져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H가 0보다 큰 수니까 여기 RT가 여기 있다면 이 곡선 위에 RT 플러스 H는 T에다가 0보다 큰 H를 더한 값을 계산한 거니까 이 곡선의 방향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방향 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T 플러스 H가 RT보다 여기 보는 대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여기 분자가 되는 벡터는 여기가 종점이고 여기가 시점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종점으로 가는 이런 벡터가 돼야 되겠죠. 네, 이런 벡터예요. 거기다가 h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건데 금방 h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케이스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h분의 1도 0보다 커요. 그렇다면 이 벡터에다가 0보다 큰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이 벡터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겠죠. 이렇게 예, 이 h분의 1이 1보다 큰 수면 이 벡터보다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거고 1보다 작은 수면 이 벡터보다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든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길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h분의 1을 곱한 이 벡터는 이렇게 같은 쪽을 봅니다. 그래서 h분의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 이 벡터는 이렇게 rt에서 rt 플러스 h 쪽으로 가는 그런 벡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벡터가 이제 h가 0으로 갈 때 어떤 벡터로 가까이 갈까? 그 극한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R'T라고 쓴 거죠. 자, 그럼 h가 0으로 가면 이 부분이 0으로 가주면 RT 플러스 h는 이 RT라는 이 공간 곡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h가 0으로 가니까. 네, 그러면 RT 플러스 h가 RT를 향해 가야 되니까 RT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 벡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h가 0으로 갈수록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그 극한이라는 것은 이 RT 플러스 h하고 RT하고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리로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벡터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공간 곡선, RT가 표현하는 이 곡선에 RT에서 그은 접선 벡터가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런 벡터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R'T는 RT를 시점으로 갖는 RT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RT를 시점으로 갖는 접선 벡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벡터 함수 RT의 도함수 R'T는 접선 벡터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냐? 이 공간 곡선에 RT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벡터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벡터가
응용점이 우리는 이제 보통 앞에서 표준 위치 벡터로 해서 시점에서 시작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 그걸 계산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응용점 그 시점이 이렇게 공간 위에 있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옮겨왔어요. 그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R'T는 RT에서 시작하는 벡터다. 기억해 두세요. R'T는 RT에서 시작하는 벡터예요. 네. 자, 이제 계산을 위해서 예, 접선 벡터를 우리가 소개를 했으니까 접선 벡터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접선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면 평행인데 스칼라가 0보다 큰 스칼라가 곱해지면 같은 방향이지요. 접선 벡터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지요. 그런 단위 벡터를 단위 접선 벡터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단위 접선 벡터를 접선 벡터, 텐전트 벡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T라고 쓸 거예요. 텐전트라는 뜻으로. 근데 대문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T로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변수는 소문자 T입니다. 그래서 TT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TT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우리 접선 벡터라는 게 R'T로 계산이 된다. 금방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R'T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구하면 되지요. 구하는 방법은 R'T의 크기분의 1을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TT는 R'T의 크기분의 R'T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것을 단위 접선 벡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공간 곡선 RT가 이렇게 매개 변수 증가하는 방향으로 주어졌을 때 R'T가 이렇게 같은 쪽을 보고 있었죠? 그렇죠? 네. R'T가 계산되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게 바로 이 곡선의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R'T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TT라고 했으니까 곡선의 방향도 TT의 방향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곡선의 방향은 TT의 방향하고 같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R'T의 방향하고도 같아요. 네, 그래서 곡선의 방향은 단위 접선 벡터와 같은 방향이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용어들을 연습을 해 볼게요. 이제 1번 보세요. A번 RT가 1 플러스 T3승 I 플러스 T2의 마이너스 T승 J 플러스 사인이 TK 이렇게 주어졌을 때 RT의 도함수를 구해라. B번 T가 0인 점에서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해라. 이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A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RT의 도함수는 R'T죠? 근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요. 성분별로 그냥 미분해서 그 성분으로 주면 돼요. 자, 그러면 I 앞에 곱해진 이 함수가 첫 번째 성분 함수죠? 그럼 1 플러스 T3승을 미분합니다. 1 플러스 T3승을 미분하면 3T의 제곱이지요. 그래서 R'T의 첫 번째 성분은 3T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T제곱 I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두 번째 성분은 J 앞에 곱해진 거예요. T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이걸 미분해서 두 번째 성분으로 주면 돼요. 자, 그럼 T하고 E의 마이너스 T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교대로 미분해서 더하면 돼요. T를 먼저 미분하면 1이지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승은 그냥 곱하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2의 마이너스 T승이지요.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T는 그냥 곱해두고 2의 마이너스 T승을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2의 마이너스 T승 이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그대로 갖다 곱하고 여기 있는 파워를 미분해서 곱하면 되죠. 근데 파워가 마이너스 T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T를 미분한 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t2의 마이너스 t승을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t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되지요. 자, 이게 두 번째 성분이니까 여기 J에다가 이걸 곱하면 돼요. 자, 세 번째 성분은 sin ET입니다. K에 곱해진 거죠. sin ET를 미분하면 코사인 ET, ET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ET 미분하면 2. 그래서 sin ET를 미분한 건 2 곱하기 코사인 ET. 그러니까 R 프라임 T의 세 번째 성분은 2 코사인 ET예요. 그럼 2 코사인 ET가 K에 곱해지면 되지요. 자, 이렇게 R 프라임 T를 계산했어요. R 프라임 T는 RT의 성분을 각각 미분해서 그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T가 0인 점에서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해라. 그랬는데 단위 접선 벡터는 대문자 T로 쓰기로 했죠. 근데 그걸 T가 0일 때 구하라고 했으니까 T 0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 구하는 방법 정의를 아니까 T0은 R'0의 크기분의 R'0이에요. 그럼 우리는 R'0이 있어야 됩니다. R'0은 조금 전에 R'T를 계산했죠. 여기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지요. 자, 그럼 0 대입하면 첫 번째 성분은 3 곱하기 0의 제곱 0이죠. 그래서 I 성분은 사라져요. 없고요. 두 번째 성분 T에다 0 대입하면 여긴 2의 0승 1이죠. 하지만 여긴 T가 곱해지니까 0이 곱해지게 돼요. 자, 그럼 0이 곱해지면 여기니까 이쪽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0 대입한 1만 남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성분은 1입니다. 그렇다면 J. 세 번째 성분은 여기 T에다 0을 대입할 거니까 코사인 0, 거기에 2가 곱해지지요. 근데 코사인 0은 1이지요. 네,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거기다 2 곱하면 2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성분은 2가 됐으니까 2K. 자, 그래서 R'0은 J 플러스 2K, 즉 성분으로 표현하면 0, 1, 2라는 벡터지요. 자, 그럼 다 됐으니까 이제 R'0의 크기도 계산해야 돼요. R'0의 크기는 0, 1, 2의 크기니까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다 더하면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다 더하면 5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5. 그래서 R'0의 크기는 루트 5지요. 자, 그렇다면 T형은 R'0의 크기분의 R'0이니까 R'0의 크기가 루트 5였어요. 그러면 R'0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하면 되죠. R'0은 여기 있습니다. J 플러스 2K. 그럼 여기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루트 5분의 1J 플러스 루트 5분의 2K.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우리가 접선 벡터 얘기했을 때 그 접선 벡터 R'T는 시점이 RT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T0의 시점은 R0이죠. 네, R0 계산해 볼까요? 여기 RT의 식이 있어요. T에다 0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은 1이지요. 하지만 두 번째 성분은 0이지요. 세 번째 성분 사인 0인데 사인 0도 0이죠. 네, 그래서 0, 1, 0, 0, 즉 i가 되죠. 네, 그래서 R0은 i예요. 좌표로 쓰면 1, 0, 0이에요. 네, 그래서 T형의 시점은 R0인데 R0이 i니까 T형의 시점은 i다. 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제 2번 보세요. RT가 루트 TI 플러스 E 마이너스 TJ 이렇게 주어졌을 때 R'T를 구하고 R1 그리고 R'1 이것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까지 다 그려야 돼요. 네, 그러면 R1이란 벡터는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고 R'1도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다. 이걸 다 계산해 주셔야 되죠. 네, 그리고 R' 하는 것은 접선 벡터니까 곡선도 그리셔야 되지요.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R'T를 계산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돼요. R'T는 여기 RT의 식이 있어요. 이걸 성분별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X성분, 루트 T죠. 루트 T를 미분하면 2루트 T분의 1이죠. 그럼 R'의 첫 번째 성분은 2루트 T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성분, RT의 두 번째 성분을 미분하면 되죠. RT의 두 번째 성분이 E-T, E-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R'의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R'T는 2루트 T분의 1I 그리고 마이너스 J. 네,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예요. 자, 그럼 이제 R'이 계산됐으니까 R1하고 R'1을 계산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R1은 여기 RT의 식에 T에다가 1을 대입할 거죠. 그럼 첫 번째 성분은 루트 1, 루트 1은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1이니까 I 플러스 두 번째 성분은 T에다 1 대입하면 2-1, 1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성분은 1이니까 플러스 J. 네, 그래서 R1은 I 플러스 J예요. 네, 이걸 좌표로 표현하면 1,1이라는 벡터예요. 그렇죠? 하지만 RT는 우리가 표준 위치로 표현하는 거니까 시점이 원점이지요. 그래서 시점은 원점이에요. 5입니다. 즉 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R'1은 여기 R'T를 계산했으니까 여기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됐죠. 그럼 첫 번째 성분은 2루트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I. 두 번째 성분은 T가 없어요. 상수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됐죠. 마이너스 J. 네, 그래서 R'1은 2분의 1I 마이너스 J. 좌표로 표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점은 RT. 그런데 여기가 T가 1이니까 R1이죠. 시점은 R1이에요. 자,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주어진 곡선은 RT는 여기 X좌표, Y좌표만 있으니까 XY 평면에 있는 곡선이고요. 그렇다면 X는 여기 첫 번째 성분 루트 T, Y는 두 번째 성분 E-T. 이렇게 되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볼까요? 여기 T가 있는데, 여기 루트 T가 X니까 이걸 제곱하면 T가 되죠? 그래서 T는 X제곱이에요. 그렇다면 E-T는 E-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식은 Y가 E-X제곱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x가 루트 t로 표현됐으니까 이건 0 이상인 값이지요. 루트. 네, 그래서 x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y는 2-x제곱이고 x는 0 이상인 그런 곡선이에요. y가 2-x제곱이다. 이건 포물선이죠. 그릴 수 있죠. 네, 2에서 x제곱을 뺀 거니까 y의 가장 큰 값은 2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 되겠네요. 네, x절편을 계산해 보면 y가 0 되는 곳이니까 x제곱이 2가 되는 곳이죠. x제곱이 2가 되는 곳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0 이상인 쪽에서만 그리면 되니까 루트 2. 그럼 여기가 절편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절편을 지나가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졌어요. 이런 포물선이에요. 자, 그럴 때 R1 하는 것은 좌표가 우리 계산해 보니까 I 플러스 J 1,1인데 이건 표준 위치 벡터니까 원점 이걸 시점으로 갖는 그런 벡터예요. 자, 그럼 여기 1,1을 이 곡선 위에서 찾습니다. 여기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절편을 1이 루트 2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어디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걸 쭉 곡선까지 올리면 여기 y좌표도 똑같아야 되니까 대입하면 1이죠. 네, 여기 1이에요. 그래서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1,1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원점에서 이렇게 1,1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네, 요게 R1이죠.
자, 그 다음 R'1은 이 R1을 시점으로 가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R', R'1을 계산했더니 좌표가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1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진행하면 되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x의 값이 1이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진행하면 x의 값은 2분의 3이 돼야 되고요. 종점이. 예. 그리고 여기 시작한 이 y좌표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진행하면 1에서 마이너스 1만큼 진행했으니까 y좌표는 0이 되는 곳에 와야 돼요. y좌표가 0인 곳은 x축이죠. 그러니까 여기 X축에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점으로 하고 1,1을 시점으로 네, 그리고 2분의 3,0 예, 요 점을 이렇게 종점으로 갖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R'1이에요. 자, 이렇게 R1, R'1 네, 그려봤습니다. 네, 이걸 그리려면 곡선도 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것도 연습을 해봤어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3번 보세요. 매개변수 방정식 x는 2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t. 이걸 갖는 나선에 대해서 이 곡선이 나선이다라는 건 앞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 나선에 대해서 나선 위에 점을 선택했어요. 0,1,2분의 파이. 여기에서 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매개변수를 이렇게 갖는 이 곡선이 나선이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연습하면 어떤 나선일까요? 여기 x가 2 코사인 t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x가 코사인 t죠. 코사인 t는 2분의 x. 네, 요건 사인 t는 그냥 y하고 같지요. 네, 그렇다면 코사인 t하고 사인 t를 제곱해 더하면 1이니까 2분의 x를 제곱한 것하고 여기 y를 제곱한 것하고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1분의 y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네, 이 값이 1이다라는 거예요. 4는 2를 제곱한 거지요. 1은 2를 제곱한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건 타원의 식이고요. 타원의 식이고 x축으로는 2만큼 가는 곳에 꼭지점이 생기는 거고 y축으로는 1만큼 간 곳에 꼭지점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 x축이 장축이 되는 타원이지요. 자, 그러면 이걸 xy 평면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되는 여기 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원을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기둥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타원 기둥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선은 이 타원 기둥을 감고 도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타원 기둥을 감고 도는 이 곡선도 나선, 힐릭스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곡선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두 점을 잡아서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t에다가 0을 대입해 볼까요? 예, 그러면 R0을 계산할 수 있죠. t에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고요. 사인 0은 0이고요. z는 t에 0 대입하면 0이고요. 그렇다면 2, 0, 0 이게 R0이지요. 네, 여기 있는 여기 xy 평면에서 x의 값이 2가 되는 요 점, 이 점이 바로 R0이지요. 네, R0은 2, 0, 0이었어요. 자, 거기서 t를 2분의 파이만큼 옮겨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고 그래서 x좌표는 0,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고 그래서 y좌표는 1, z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0, 1, 2분의 파이라는 요 벡터가 생기네요. 그렇다면
이걸 점으로 찍어 보세요. X축으로는 진행한 게 없고 Y축으로는 1만큼 여기죠. 여기서 Z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네,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는 벡터가 R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렇다면 0에서 2분의 파이로 매개 변수가 증가하니까 R0에서 R 2분의 파이를 향하는 그런 곡선이죠. 네, 그래서 곡선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곡선을 일단 그려놨어요. 그렇다면 이 곡선 위에서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이 곡선 위에서 0, 1, 2분의 파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2분의 파이, Z좌표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 Z좌표가 T네요. 그렇다면 이 점은 T가 2분의 파이일 때 점이네요. 그렇죠? 그럼 T가 2분의 파이일 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접선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접선 벡터를 봤죠? 네, R'T가 접선 벡터였어요. 그렇다면 접선이라는 것은 접선 벡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직선의 식을 구할 때 지나가는 점하고 그리고 방향 벡터를 구하면 식을 구할 수 있죠. 지나가는 점은 여기 주어져 있어요. 0, 1, 2분의 파이. 그럼 방향 벡터는 바로 접선 벡터를 선택하면 되죠. R' 선택하면 되는데 t가 2분의 파이일 때니까 R' 2분의 파이. 예, 이게 이 점에서 접선 벡터예요. 그럼 이것이 주어진 접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나가는 점은 0, 1, 2분의 파이고요. 예, R't 미분하면 되는 거죠. X성분 2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 Y성분 사인 T,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 Z성분 T를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R'T는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T가 2분의 파이일 때 계산해야 되니까 우린 접선 벡터 R' 2분의 파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t에다 2분의 파이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번째 성분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요. 그래서 0이 되고요. 세 번째 성분은 t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R'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 0,1이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지나가는 점은 0, 1, 2분의 파이고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2, 0,1이 되는 그런 직선을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직선의 식을 우리 알파 t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식 구하는 대로 알파 t는 지나는 점, 네, 여기 지나는 점에 좌표가 있습니다. 0, 1, 2분의 파이 플러스 방향 벡터는 조금 전에 R' 2분의 파이를 선택했어요. 마이너스 2, 0,1 방향 벡터의 스칼라배. 그 스칼라를 매개 변수로 t로 쓰기로 했죠. 네, 이제 식이 구해졌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 접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연습한 대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x, y, z를 표현하면 되지요. x는 첫 번째 성분이니까 0, 마이너스 2t, 그럼 x는 마이너스 2t. y는 두 번째 성분 1 플러스 0 곱하기 t, 0 곱하기 t 0이니까 1. 그래서 y는 1. z는 세 번째 성분 2분의 파이 플러스 t 곱하기 1, t 곱하기 1은 t예요. 그래서 z는 2분의 파이 플러스 t. 네, 이렇게 x, y, z를 이렇게 표현해 준 이 식이 주어진 이 접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 되지요. 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벡터 함수의 도함수와 적분 이 공부를 할 때 미분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분하는 규칙을 한번 열거해 볼게요.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성분별로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 성분별로 미분하는 그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걸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두 개의 벡터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벡터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 두 개를 더한 것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해주면 돼요. 해서 ut 플러스 bt의 도함수, 이것은 u't와 b't를 더하면 됩니다. 어떤 벡터 함수에 스칼라, 알파가 곱해져 있어요. 자, 이런 벡터 함수를 도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곱해진 스칼라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곱해져 있는 벡터 함수만 도함수를 계산해서 그 스칼라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두 번째 규칙. 세 번째는 여기 ft는 스칼라 펑션이에요. 네, t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건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스칼라 함수가 ut, 벡터 함수하고 곱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해진, 그 ut의 이 스칼라배가 된 거지요. ut에다가 ft를 곱한 거예요. 그럼 벡터가 되지요. 스칼라배 해서. 그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역시 교대로 미분에 더하면 돼요. ft 먼저 미분하고 그것을 ut라는 벡터 함수에다가 곱하고 플러스 ft라는 스칼라를 벡터 함수 ut를 미분한 벡터 함수 u't에다 곱해준 거. 이걸 더하면 됩니다. 네, 이런 곱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ut 벡터 함수죠. bt도 벡터 함수예요. 그렇다면 ut와 bt의 다트, 내적을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내적을 계산하면 이제 스칼라 함수가 나오겠죠. 네, 그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역시 내적 그대로 연결해주고 교대로 미분에 더하는 모양을 취하면 됩니다. U 프라임 먼저 계산하고 BT 그냥 계산해서 다트 플러스 반대로 UT는 그대로 계산하고 B 프라임 T 계산해서 다트 내적 구해주시면 돼요. 그걸 더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벡터 곱도 있었죠. UT가 벡터 함수고 BT가 벡터 함수면 이 벡터 함수를 곱하기를 해볼 수 있죠. 벡터 곱. 그럴 때 이 벡터 곱을 하면 이건 벡터 함수가 되지요. 그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것이 뭐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벡터 곱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고 조금처럼 교대로 미분에 더하는 모양을 취하면 됩니다. 한 번은 U 프라임, BT는 그냥 놓고 벡터 곱 계산하고 반대로 UT 그냥 놓고 B 프라임 계산해서 벡터 곱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두 함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U 안에 있는 그 변수가 이렇게 스칼라 함수로 합성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UFT라는 벡터 함수가 생기죠. 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FT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U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FT를 미분해서 스칼라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의 도함수 모양이죠. 이렇게. 자, 이 미분하는 법칙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 벡터 함수의 적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벡터 함수의 적분도 우리 조금 전에 도함수 계산한 것처럼 성분별로 계산할 거예요. 근데 그 적분이 부정적분도 있고 정적분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성분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벡터 함수 RT가 주어져 있어요. 그 성분 함수가 FT, GT, HT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RT의 적분 인티그럴 RT dt 이걸 이런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성분 함수를 그대로 부정적분 계산해서 성분으로 주세요. 그래서 인티그럴 RT dt는 인티그럴 FT dt 콤마 인티그럴 GT dt 콤마 인티그럴 HT dt 이렇게 되는 벡터예요. 자, 마찬가지 정적분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RT dt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성분별로 정적분 계산해서 성분으로 주시면 돼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콤마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gt dt 콤마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ht dt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제 4번 보세요. RT가
2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tj 플러스 2tk일 때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tdt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정적분 계산해야 되니까 부정적분, 원시함수 모양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다면 인티그럴 rtdt가 필요합니다. 자, 성분별로 적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 2 코사인 t를 적분하면 2 사인 t지요. 두 번째 성분 사인 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지요. 세 번째 성분 2t를 적분하면 t제곱이지요. 자, 그런데 부정적분이니까 첫 번째 성분을 적분할 때 적분 상수가 나와요. C1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성분 적분할 때도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죠. 그건 C2라고 할까요? 세 번째 성분 적분할 때도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C3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이 적분 상수를 제외하고 2 sin ti 마이너스 코사인 tj 플러스 t제곱 k만 썼으니까 여기에 더해지는 값이 벡터로 C1, C2, C3 이 벡터가 있어야 되죠. 네, 이 벡터를 C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렇다면 C가 적분 상수 역할을 하는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티그럴 RTDT를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TDT를 구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원시함수를 계산해서 여기 적분상수는 계산할 필요 없죠. 이 양쪽 끝점에서 똑같이 상수 C로 계산이 되니까 뺄셈을 해주면 0이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리시고 여기 앞에 구해놓은 요 원시함수만 가지고 와서 구간 적용하면 되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성분 2 sin t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한 값에서 t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뺄까요? 그렇다면 2분의 파이 대입하면 sin 2분의 파이는 1이지요. 0 대입하면 sin 0은 0이지요. 그렇다면 1에서 0 빼면 1이지요.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첫 번째 성분은 2가 되지요. 두 번째 성분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지요. 네, 0 대입한 것은 코사인 0은 1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0 대입한 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1이 되죠. 해서 두 번째 성분은 1. 세 번째 성분은 t제곱이니까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의 제곱, 4분의 파이 제곱이 되죠. 0 대입한 거 뺄 텐데 0 대입하면 0의 제곱, 0이죠. 그래서 빼나마 하니까 4분의 파이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TDT라는 이 벡터는 2, 1, 4분의 파이 제곱 이런 좌표로 표현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 적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